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에 67세 오순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존경을 받던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파킨슨 병과 가난에 지친 할머니일 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서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였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비로 집까지 팔았지만 돈은 바닥났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조건 좋은 간병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인력사무소 직원의 목소리에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남 대저택인데 급여가 다른 곳의 2배예요. 다만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날 오후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3층 양옥집 앞에서 순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42세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간병인 분이시죠? 저는 이 집 며느리 김미숙입니다. 미숙의 첫 인상은 완벽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말투까지. 하지만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순자의 본능이 무언가 어색함을 감지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님은 2층에 계세요. 집 안은 화려했지만 왠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전시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님이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되셔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세요. 방문을 열자 침대에 85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순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금순이십니다. 박금순.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종로 북촌에서 사셨나요?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옛날 일은 기억 못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45세의 정우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이었습니다. 간병인분 오셨군요. 어머니 일로 고생 많이 끼쳐드릴 텐데 잘 부탁드려요. 우진의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3번씩 맞는 주사약이 보통 파킨슨병 환자에게 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영숙 씨 이야기 뭔지 아세요? 58세의 가정부 영숙은 순자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서 순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할머니를 돌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50년 전 종로 북촌 골목에서. 할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순자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굶고 있을 때 따뜻한 밥을 주셨던.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은인이었습니다. 50년 전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어린 순자가 배가 고파 울고 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우진과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할머니 약 처방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간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약인지 알아야. 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약에 대해 좀 알거든요. 미숙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간병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무슨 약을 판단해요?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파킨슨병 환자예요. 이 약들이 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우진과 미숙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영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속닥거리세요? 아니에요. 그냥 간병 방법에 대해 물어보신 거예요. 우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갑자기 왜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금된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화장실에서 영숙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음식에 이상한 걸 타고 있어요. 증거는 주방 찬장 뒤쪽에 숨겨뒀어요.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몰래 주방을 뒤져본 순자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먹는 죽에 넣는 하얀 가루.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메모. 2주 후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갈 예정.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할머니를 서서히 독으로 보내려 한다는 것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구하고 이들의 악행을 밝혀내겠다고. 먼저 할머니의 음식을 바꿔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든 죽 대신 깨끗한 죽을 몰래 만들어 드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기운이 나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50년 전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굶고 있을 때 밥을 주셨던 거 말이에요. 그때 할머니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교장 선생님까지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숙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지셨지? 순자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간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숙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순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놀라운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해. 어머니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어. 혹시 간병인이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럴 리가. 그냥 시골 할머니인데. 확실히 하자. 내일 더 센 걸로 바꿔.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냉혹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뭐라고? 양아들이야.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다고.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와 우진은 친모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우진 씨의 친어머니가 맞아요. 하지만 우진 씨는 그걸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50년 전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입양 보내셨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그 아이가 우진 씨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우진 씨가 너무 차가워서 못하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진과 미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몰래 녹음해둔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독을 먹이려는 계획 다 녹음되어 있어요. 우진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께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우진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가 왜? 우진 씨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우진이 멈춰 섰습니다. 50년 전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입양 보내신 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아세요? 순자는 차근차근 모든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할머니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 보세요. 당신을 낳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자장가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우진은 할머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진아, 내 아들 우진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모자가 50년 만에 진짜 상봉을 했습니다. 미숙도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한 달 후 할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독이 빠져나가니 파킨슨병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정말 잘할게요. 우진은 매일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50년의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이. 순자는 우진 가족의 도움으로 파킨슨병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순자와 할머니는 함께 작은 화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내 할머니. 50년 전 내가 굶고 있을 때 내가 밥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구해준 거야. 그때도 지금도 말이야.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들을 보낸 뒤라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너를 도와주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할머니. 그리고 지금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잖니. 너는 정말 내게 천사 같은 아이야. 1년 후 화원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회사 일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미숙도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원에서 꽃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단다. 사랑으로 가꾸면 언제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어. 순자도 매일 할머니와 함께 꽃을 가꾸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하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매일이 감사한 나날입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해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꽃은 말이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피어나거든. 사람도 꽃처럼 살아야 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항상 꽃처럼 아름다워야 해. 그들의 비밀정원에는 오늘도 사랑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꽃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